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병원 마케팅 대행사 운영하시니까 주변 지인분들이 아무래도 마케팅 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많죠? 네, 너무 많죠. 그럼 보통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네, 일단 제 지인들 중에서는 병원 원장님들이 물론 많이 계시지만 그 외에도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과 화장품 사업 하시는 분, 음식점 사장님 다양하게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병원 마케팅이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꼭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블로그 꼭 해야 하는지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대표님은 블로그 하라고 추천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블로그가 마케팅 맞는 키는 아니라서 업종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준 엄청 궁금한데요? 블로그를 무조건 해야 하는 사람과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어떻게 나누나요? 그건 사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고관여 상품을 파느냐 아니냐입니다. 고관여요? 뭔가 자주 들어본 말은 아니라 살짝 어렵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고관여 상품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상품을 사기 전에 관여도가 높은 상품을 얘기합니다. 고관여 상품은 대체적으로 충동 구매가 없고 그리고 구매 전에 검색을 많이 해보고 다른 상품들과도 비교를 많이 하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피디님 스마트폰에 붙이고 있는 그립톡이나 액정보호 필름 같은 거 살 때 며칠씩 검색하거나 논문 찾듯이 공부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쿠팡이나 네이버에 쳐가지고 리뷰 많고 디자인 좀 예쁘고 그럼 바로 사는 편이에요. 실패해도 1, 2만 원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저관여 상품이에요. 가격도 비교적 낮고 그리고 구매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서 사람들이 텍스트를 길게 읽으면서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는 상품들이죠. 이런 저관여 상품을 파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긴 글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마케팅을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반대로 고관여 상품은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살 때 엄청나게 신중해지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100만 원도 훨씬 넘는 프리미엄 인체공학 사무용 의자를 산다고 쳐볼게요. 이거 살 때 그냥 예뻐 보인다고 덜컥 결제하는 사람 없잖아요. 절대 없죠. 유튜브 리뷰 다 찾아보고 내 허리에 맞는지 그리고 소재는 뭔지 그리고 AS 후기 이런 거 다 따지고 사죠. 네, 맞아요. 그 의자가 진짜 내 허리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지 못 믿으니까 계속 검색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구매 결정에 관여를 깊게 한다고 해서 고관여 상품이죠. 블로그는 본질적으로 글이잖아요. 사람들은 웬만해서 긴 글을 읽지 않지만 150만 원짜리 의자를 살 때는 그 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합니다. 왜냐면 정보가 절실하니까요.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대표님, 아까 사전 미팅 때 고관여 상품 중에서도 무형의 상품일 때 블로그가 진짜 폭발력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의자 같은 거는 오프라인 쇼룸에 가서 직접 앉아보는 유형의 상품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무형의 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판매자의 신뢰도와 전문성만 믿고 돈을 내야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상품이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의료 서비스나 법률 서비스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미리 경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물건이면 차라리 만져보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해볼 수라도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무형의 서비스라 직접 받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신중해져요. 의료 서비스는 특히 내 몸을 맡기는 일이고 잘못되면 부작용이나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잘못 맡기면 돈도 돈인데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엄청 꼼꼼하게 검색해요. 대표적으로 블로그 글을 통해서 엄청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신뢰를 주면 수백만 원이라도 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의 지식이나 서비스를 파는 분들에게는 블로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같은 비급여 진료는 비용이 최소 몇십에서 몇백만 원씩 깨지잖아요. 게다가 내 몸에 직접 칼을 대거나 레이저를 쏘는데 부작용에 대한 공포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쵸. 잘못되면 평생 고생하니까.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깐깐하게 따지는데 단순하게 예쁜 인스타 이미지 하나 딱 올려놓는다고 설득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장비를 쓰는지, 원장님의 진료 철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작용이 생겼을 땐 어떻게 대처해주는지 이런 깊이 있는 정보를 글로 차분하고 상세하게 풀어내야만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 문을 두드려요. 병원 마케팅에서 블로그는 단순한 광고 플랫폼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정보 검색도 다 유튜브로 하는 영상 시대인데 굳이 긴 글을 읽어야 하는 블로그보다 원장님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이 훨씬 신뢰감 있지 않나요? 네, 피디님 말씀이 맞아요. 유튜브가 가진 파급력과 신뢰도는 어마어마하죠. 최종적으로 브랜드가 더 깊은 신뢰감과 유대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투자해야 돼요. 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병원이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튜브는 절대 만만한 채널이 아닙니다. 블로그는 노트북 하나랑 원장님의 전문 지식만 있으면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저희가 글을 쓸 수 있죠. 반면에 유튜브는요. 카메라, 조명 세팅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상에 대한 기획, 촬영, 편집까지 초기 제작 비용과 투입되는 리소스가 너무 큽니다.
매주 영상 하나씩 뽑아내는 제작비만 해도 중소형 병원에서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이 하나 더 있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알고리즘의 선택 말씀하시려고 했죠? 네, 정확합니다. 유튜브는 철저하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야만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 퀄리티를 아무리 높여도 알고리즘의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최소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를 하면서 견뎌야 돼요. 당장 다음 달 병원 월세를 내야 하고 신규 환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큰 베팅이죠. 네, 반면 블로그는 철저히 검색 기반 플랫폼이에요. 내가 타겟으로 하는 지역명과 시술 키워드만 전략적으로 잘 잡아서 글을 쓰면 선택받길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정보가 필요한 환자들을 눈앞에 우리의 글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검색이 확실히 빠르긴 하죠. 확실히 정보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낚아채는 데는 블로그만한 게 없으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고관여 상품 마케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과 적은 제작 비용, 그리고 명확한 타겟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효율성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블로그가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은 현재도 유일무이하다고 확신합니다. 유튜브 PD인 저도 완벽하게 설득당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관여 상품은 블로그로 먼저 탄탄하게 수익과 신뢰 기반을 다져놓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유튜브로 확장해 나가는 게 안전한 루트겠네요? 네, PD님이 잘 요약해 주셨네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립톡 같은 저관여 상품을 파시는 분들은 블로그 말고 뭘 해야 할까요? 시각적인 게 중요하니까 뭐 쇼핑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인스타그램이 영상 이미지 기반이니까 메타 광고를 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시각적으로 빡 꽂히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옷에 묻은 김치 국물이 3초 만에 싹 지워지는 만능 세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네, 이건 블로그에 성분 분석 글을 쓰는 것보다는 인스타 릴스로 국물 지워지는 장면 딱 3초만 보여주는 게 지갑 열기 훨씬 쉽거든요. 그럼 저관여 상품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는 아예 손 떼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내 브랜드 공식 블로그를 육성하는 데 힘을 빼지 말라는 뜻이고요. 대신 체험단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나 일반 블로거한테 제품 협찬 드리고 후기 쓰게 하는 거요? 네, 맞아요. 내 제품이 저관여 상품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기 직전에 이 세제가 진짜 얼룩이 지워지나? 하고 마지막으로 검색은 해보거든요. 네, 그때 실제 써본 사람들의 만족스러운 긍정 후기들이 블로그에 깔려 있어야 구매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 블로그를 키우는 게 아니라 체험단의 블로그를 영리하게 이용하는 거죠. 와, 오늘 진짜 꿀팁 대방출이네요. 내 상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당장 진단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엑기스만 쫙 뽑아서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판매하는 것이 고객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고관여 상품이라면, 특히 환자가 자신의 몸을 믿고 맡겨야 하는 병원이라면 브랜드 블로그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화려한 광고나 쇼폼 영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환자의 불안감을 신뢰로 바꾸고 최종적인 내원 결정을 이끌어내는 건 원장님의 철학과 진정성이 담긴 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사실 병원 원장님들은 매일 진료보시랴 수술하시랴 물리적으로 블로그에 쏟을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시작부터 턱 막혀가지고 고민만 하시는 원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원장님 혼자서 진료와 마케팅을 완벽하게 병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블로그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거나 이번 기회에 우리 병원만의 제대로 된 브랜드 블로그를 구축해보고 싶으신 원장님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에드라이프로 연락해주세요. 저희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홈페이지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 원장님의 병원이 지역 내에서 독보적인 신뢰를 얻고 확실한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에드라이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제대로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들 그리고 병원 인하우스 마케터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막막할 땐 주저없이 저희 에드라이크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가 A부터 Z까지 마케팅 설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돈이 되는 확실한 마케팅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